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자,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미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은 사실 개장 앞두고 이 풀이장도 아주 뜨겁거나 또는 차가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장 상황이 궁금할 때가 있는데, 자, 윤여미 이사 풀이장 상황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주목할 만할까요? 네, 저는 좀 오늘 비만 치료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에 따라서 사실은 종목들의 어떤 등락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좀 노보 노디스크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20일 날 좀 급락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주가가 17% 넘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이제 카그리세마 임상 3상 시험 결과에 대해서 좀 다소 부진하다는 좀 평가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이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두 번째 임상 사음상에 대한 부분들, 뭐 제2 당뇨병이라든지 뭐 비만과 관련돼서 또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좀 결과보다는 지금 내년 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풀이장에서 그래도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낙폭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줄이려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풀이장에서 좀 뜨겁게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은 이 풀이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나요? 일단 종목 쪽에서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오늘 도쿄 CPI가 이제 조금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신용을 국채 금리가 4.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들, 특히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뭐 리게팅 컴퓨터를 빼고는 이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일단 테슬라가 일단 1.2%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급락이 조금 나왔던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1월 20일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일론 머스크가 물론 오늘 여러 비만 치료제도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때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GPU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 허퍼 CPU에 대한 추가적인 매입 여부가 그만큼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와 여러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본격적인 흐름이 좀 파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쪽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게티와 같은 이 양잡컴 관련주들이 뭐 리게티 혼자도 10%대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드론 같은 관련주들도 오늘 프리장에서 뜨거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 한 해를 봤을 때요, 미국 증시 뭐 우상향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한경 글로벌 마켓 프리미엄 올해 마지막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올 한 해 최고의 효자 섹터 혹은 종목 그리고 불효자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떤 거 보세요? 일단은 효자 섹터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AI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방산과 연관이 된 어떤 섹터들의 좀 움직임이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팔란티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지금 1,774억 달러에 좀 도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챗 GPT, 흔히 말해서 PC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뭐 말씀하셨던 방산이라든지 드론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은 확장이 되면서 그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 또 이제 방산과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 국방비가 진짜 1,000조가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1,000조국이라는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좀 선택지로서 저는 이제 팔란티어가 좀 부각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좀 효자 종목 섹터로선 AI 소프트웨어 쪽, 뭐 제가 볼 때는 방산 쪽에서 뭐 팔란티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불효자 종목도 저는 뭐 이제 말씀드리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나 좀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밸류에이션을 좀 받는 어떤 종목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상당히 좀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 2, 3년의 어떤 암흑기를 좀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의 어떤 실적도 좀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AI 투자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머신 러닝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상당히 부여자의 어떤 노릇했습니다만 3분기부터 좀 한골 탈퇴하는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조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개장이 한 15초 정도 남았네요. 네. 네, 개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곧 이 뉴욕 증시 이제 출발했네요. 네. 자, 그러면 개장 시황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이준호 캐스터가 전해 주시죠. 땡땡땡땡땡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6%를 돌파하면서 미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전망에 소폭 상승 중인데요. 3대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62% 하락 중에 있습니다. 43,058선 지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0.6% 하락 중에 있습니다. 6,001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까지 확인해 보시죠. 0.67% 하락 중에 있습니다. 21,859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네, 현재 전 섹터 하락 중에 있는데 그중 에너지 섹터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엑스모빌, 쉐브론 등은 상승 흐름 내지 보합권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센터 이준호였습니다.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짧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한 주로 봤을 때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좀 부진한데 일단 오늘 개장 시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윤현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제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찾기에는 연말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좀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라든지 CS2025 같은 이런 좀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관망 심리도 같이 좀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어쨌든 임기 시작 1월 20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취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쏟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고점에서 약간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좀 산타랠리가 끝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아무래도 1월에 이벤트를 좀 기다리면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좀 염두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대로 조금 내려오기는 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개장을 보기 앞서서 올 한 해 효자 섹터 그리고 불효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화진 과장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 보고 계시나요? 사실 뭐 올해 효자 섹터 중에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전년도가 영업이익률이 한 30%에서 35%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48%까지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고성장하게 되면서 사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거의 한 2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허퍼 GPU가 본격적인 수요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좀 한 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과 주가가 같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뭐 올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해외 주식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좀 국민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가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내년에는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블랙웰 관련 가속기가 얼마만큼 더 많이 팔려진
지에 따라서 주도 섹터의 종목이 계속 유지되느냐 여부가 좀 관심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부르자 섹터 중에 하나는 이제 엑슨모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동 전쟁발로 인해서 유가가 거의 한 85달러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보시게 되면 2분기까지는 실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3분기 때부터 사실 실적이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이런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 다운스트림이 되면서 정제 마진 자체가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실제로 3분기 되면서 실적이 사실 역성장하면서 사실 주가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적어도 80, 90달러 선이 유지됐던 유가 흐름들이 일단 지금 한 70달러 선이긴 하겠지만은 내년에도 조금 유가 시장 자체가 조금 정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만큼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년에도 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전망은 조금은 불확실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AI 관련 유료 서비스 정말 많이 신청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진짜 들쭉날쭉해요. 어떤 건 정말 야 이것까지 해줘? 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야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 이 내년에도 AI 관련 이 여러 가지 주들이 정말 많잖아요, 주식이. 근데 상승세 계속 기대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3분기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을 마무리했을 때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AMD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로소프트 내년 가이던스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었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관련 리포트를 내게 되면서 내년에는 좀 HBM 공급 가인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냈죠. 물론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이제 머스크가 내년 쪽에 이제 AI 칩에 대한 강한 이제 수요를 얘기를 해오게 되면서, 이제 구글도 물론 이번에 윌로 관련 이제 양자칩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 시장이 더 큰 시장으로 좀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오고 있고, 그만큼 AI 칩이 쓸 수 있는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이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HBM3 쪽이 아니라 HBM4 쪽에 대한 영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스펙업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전반적으로 AI 수요 칩에 대한 영역은 더 커진다라고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년 성장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 워낙 시장에서 더 분위기가 더 확대되는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 그리고 구글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AI 수요 주문 자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 우리 또 박앵커께서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표현을 또 써주셨는데요. 올해 정말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함께 올랐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설비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인데, 윤여민 이사, 내년에도 이 관련주들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AI 트렌드와 좀 함께 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원전 같은 경우,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트럼프 당선인의 뭐 수혜주가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전력이 한 2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같은 좀 러시아와 좀 인접한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독립이라든지 뭐 지금 어쨌든 전쟁 전후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원전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한 200에서 300개 정도의 원전이 좀 건설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AI와 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뭐 이런 뭐 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 신규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새 에너지부 장관 지금 내정자인 크리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원자력 회사인 오클로의 이사회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올트먼 지분 지금 한 8.2%를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SMR, 지금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지금 11월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고가 이후에 조금 쉬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조금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이라든지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활용한 좀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AI랑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내년에도 좀 같이 갈 것 같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AI 쪽 이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가긴 하겠지만은,
거는 물론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원전 쪽에 대한 뭐 규제도 아마 풀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꾸준히 이쪽에 대한 투자는 해왔다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케이 파워도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내년에 수주 계획들이 하나둘씩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내년에 이게 계획을 잡아야 적어도 28년, 27년부터 본격적인 전력 공급이 시작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MR 자체가 원래 보통 5년 정도 이제 그 건설 기간이 걸립니다. 그게 1년, 2년 정도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수주와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특히 빅테크 업체들한테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오늘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뉴스케이 파워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내년에도 좀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자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확 가졌다가 또 갑자기 식었다가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양자컴이 우리한테 성큼 다가설지 그리고 드론 관련주도 좀 그렇죠. 드론으로 모든 배달 다 한다고 우리가 꿈꿨던 적도 있는데 자 그랬다 안 그랬다 막 자 그런 이런 주들은 과연 이번 랠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자 먼저 이화진 과장 앞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드론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여러 이제 SNS에도 올라온 게 있는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무인 그 비행선을 이제 띄워놓고 드론을 이제 배송하는 이 영상들이 아마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 상용화되는 모습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드론 관련주도 굉장히 뭐 이양호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군사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 일단 상업용 쪽에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랑 이제 아마존 두 개가 주가가 이제 올라왔다는 점이 결국에는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권에서 뭐 이런 여러 규제들을 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드론 관련주도 물론 차별화가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CNBC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작년 초기에 이제 AI의 붐이 왔었던 그 시기와 좀 비슷하다. 물론 이제 구글에서도 윌로와 관련된 양자칩 개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20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양자칩을 통해서 뭐 향후에 뭐 보안이 풀리네 하는 거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대부분 가격들이 지금 아이온큐만 그 8배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물론 오늘 해외 주식 투자자 관련해서 양도세 피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30%입니다. 비중 자체가.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 양자컴 이번 랠리는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진짜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쉴 수 있습니까?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양자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와 좀 약간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드론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좀 AI랑 같이 엮이는 부분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팔란티어를 좀 비롯해서 특히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지금 뭐 1,23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오픈 AI라든지 스페이스 X 같은 빅테크도 좀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산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AI 바람이 좀 불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진영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와 관련돼서 방산 테크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전통적인 방산보다는 오히려 이런 방산 테크 종목들의 어떤 좀 집중이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앞서 언급했던 섹터 이외에 좀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섹터가 있는지 혹은 종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윤여민 이사 어떤 거 보고 계신 거 있을까요, 혹시? 저는 뭐 내년에도 좀 키워드가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브로드컴과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된 좀 시소 게임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11월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AI에 지금 아직까지는 전 대장주는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눌림목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GB300이라든지
부분들이 B300 GPU가 좀 출시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내년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높은 AI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AI 관련된 부분에서 뭐 당연히 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엔비디아가 좀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다시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1월에 CES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어떤 말을 할지가 참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화진 과장께서는 또 언급했던 섹터 이외에 관심 갖고 계신 섹터나 종목 있으실까요? 사실 주가는 아직은 반응은 안 보였고 물론 오늘 여러 주제가 AI가 나왔지만은 분명히 이쪽 시장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AI 신약 이제 플랫폼인데 이게 작년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그때 엔비디아가 특히 리커전 회사에 엄청난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물론 대표적인 회사들이 슈러딩거가 있고 리커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사노피도 그랬고 BMS와 실제로 5조 이상의 기술 이전도 해왔던 이력이 있는 회사지만은 물론 이제 여러 빅파마 업체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의 신약 물질이 후보 물질이 그 연구 개발되는 데만 한 15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이제 AI 신약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5년 내지 3년 이내로 줄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긴 했지만은 분명 이런 AI 시장이 커지고 빠른 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이쪽 시장도 우리가 분명히 틈새 시장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어쨌건이라기보다는 분명 이 두 종목들이 대표적인 좀 회사니까 유심히 좀 관찰하면서 좀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신약 플랫폼 관련주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